네, 삼선 국회의원으로 국토부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요. 존재감 있고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22대 국회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신데 최근에 좀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저희하고 이제 또 출연 약속을 지켜주셔서 네. 대단히 좀 송구하면서도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어디가 뭔지 모를 텐데.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예. 네, 지역구 활동하다가 좀 마음이 앞서다 보니 네. 발을 헛디뎌가지고 네. 그랬는데 한 분이라도 더 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발을 헛디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그 말씀하시는 데는 감사합니다. 지장은 없으신 거죠? 아, 그럼요. 모든 일정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정계에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지가 20년이 되셨더라고요. 네. 2004년에 처음 이제 들어오셨고 네. 17대, 19대, 이번에 네. 22대. 네. 예. 3선째이신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기 위해서 재의결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조금 전에 여야 합의로 네. 재의결 시점을 당초 이제 28일에서 다음 달 12월 10일로 네, 여야 맞습니다. 합의를 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네.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재의결에 대해서 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짜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좀 분열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끝까지 당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뭔가 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제의 요구 때 저희가 표를 바꿀 수 있겠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제의 요구를 하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의 요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제의 요구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입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짜장면도 왜 일반 짜장면이 있고 곱빼기 짜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곱빼기가 일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 거기서 또 부족한 거는 공직자의 경우는 공수처를 통해서 또 수사를 하고 또 부족하면은 말 그대로 특별 검사 제도를 그 다음 단계를 밟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당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지금은 계속해서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중립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헌 요소를 이렇게 고쳐서라도 내면 네. 우리가 좀 다시 보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없이 위헌적인 거 그러니까 21대 때도 사실 부결이 됐고 22대 때도 부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예. 그리고 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 40여 명과 우탄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좀 마련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어제 네. 분위기는 좀 어땠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이제 제2요구권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해서. 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네. 635번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나쁜 대통령이거나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권은 헌법이 인정한 권리이고 오히려 안 하는 게 헌법을 지키지 않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봐서도 이렇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원들의 자리는
특별히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날짜를 나눠서 여러 의원들을 초대를 했고요. 아, 그랬던 저 같은 거군요. 경우는 이제 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네. 참석을 아, 하는. 시간이 되는 의원들마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네, 되는 거군요. 몇 차례 나눠서 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참석한 사람 뭐 특별한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 날짜를 몇 개 해서 여러 차례 시행을 했고요. 이제 워낙 의원들마다 상임위별로 일정이 다르다 보니 그렇죠. 참여를 했고 저는 이제 어제 네. 점심시간이 가능해서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예산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다. 소수당으로서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네. 나오고 뭐 이렇게 성과 거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원전을 확 없앴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예산 다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켜내고 있고 그래서 또 각종 예산을 지키는데 소수 여당으로서 고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내년에 정부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의원들 간의 네. 소통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여러 수석들이 정진석 실장뿐만 아니라 전 수석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수시로 대통령하고는 직접 통화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당신들 똑바로 모셔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네. 이게 민심인데 내 지역구 가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를 아무래도 자주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정진석 대통령 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 수석들이 참여를 해서 의원들과 그렇게 그 이번 국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교감 서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없는지 이런 자리였습니다. 네네. 방금 그 휠체어 타고 어제 그 참석하셨던 사진도 네, 네. 방송으로 함께 나갔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위증교사 1, 2심 이제 무죄 판결 이제 어제 났습니다. 여야 반응이 이제 당연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환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선고 결과 좀 어떻게 지켜보셨고 앞으로 이제 네. 이 선고가 2심에서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데에서는 어쨌든 1심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그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대통령실에서 짠 프레임에 소위 이렇게 짠 거에 끌고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하나하나 디테일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범은 무죄를 했는데 위증법은 이렇게 그 5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디테일 관련해서는 각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거야말로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야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나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는 똑같이 가야 되고 제가 네. 보기에는 그때도 존중하면 이번도 존중해야 되고 그때 비난을 하면 이번에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쪽에 디테일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있는 그런 디테일 관련돼서는 사건별로 다르니까 저는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워낙 거기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도 2022년 이후에 있었던 위증 교사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위증 교사범이 무죄를 받은 경우가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도 위증을 한 사람의 위증 자체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상 위증 교사범과 위증범이 동시에 처벌받는데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건이라는 거죠. 재판부는 어제 이제 판단이 위증 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어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위증범이 있고 위증교사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거는 맞지만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증교사였지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위증 자체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탁을 한 거는 인정이 됐지만 네. 고의성 부분에서 이제 없었다라는 것과 충분히 그 정도는 자기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런 재판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 있는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위증을 교사한 사람과 위증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때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온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처음 있는 일이니 법조인으로서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해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만약에 거죠? 이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지면 왜냐하면 위증 자체가 인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위증한 거 맞아. 그거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위증을 한 김 씨가 백현동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는 거죠. 위증 교사를 한 사람과 위증을 하도록 소위 거짓말을 획책 받은 사람 간에 그래 그런 관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면 뭐하러 위증을 하죠? 뭐하러 자기 500만 원이나 뻔히 그 유죄 나올 걸 알면서까지 누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나만 덤태기 써야지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형제자매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런 맥락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이 대표 측근들의 또 재판 그 결과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국면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재판이 5건이 진행이 중이고 이제 2건이 1심이 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대비 재판이 자꾸 지연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거법만 하더라도 633 원칙이 있거든요. 1심은 6개월 만에 끝내야 되고 2심은 3개월 만에 끝내야 되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3개월 안에 네. 끝내야 돼서 633인데 세상에 1심이 이미 이런 식으로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요. 네. 네. 의원직 상실형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은 이미 4년 의원 생활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비 다 받고요. 정말 재판 질질 끌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태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재판 지연을 누가 했느냐? 끊임없이 새로운 증인을 데리고 오고 또 뭐 단식한다고 해서 그랬고 또 병원에 갈 일 생겨서 그렇고 또 뭐 의정 활동한다고 하면서 사실 매일 재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이와 당대표 직위라는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재판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오히려 나 그냥 재판에 올인할 테니까 대표직 놓고 빨리빨리 결론 내리는 게 당사자한테도 도움되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1심 판결 난 거 2건 이외에도 나머지 재판이 3건이나 더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재판 가지 않더라도 구설에만 올라도 의원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정치활동하기 힘들고 크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언론에 뭐 한번 이렇게 나쁜 걸로 나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사실 윤리위원회 해부되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재판을 막 5건씩이나 하면서도 모든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대한민국 이 정치권의 좋은 사인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대표가 징역 1년형을 받은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이제 삭제하고 또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안인데요. 이게 선거법 개정이 이제 이게 확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남은 이 대표 재판에 또 영향을 줄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다수니까
저희가 제2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또 대통령이 제2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법 통과시키는 거는 본인들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거는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거는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본인들을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강화해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 법안이 나와도 환영받을까 말까 한 마당에 어머 세상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라는 것 내놓고 법 어깁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니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김대엽 같은 거짓말쟁이도 우리가 당해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아유 우리가 거짓말 때문에 저 사람 잘못 뽑았구나 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허위사실 공포죄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네. 법안입니다. 평상시에 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거짓말로 속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거짓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선거법만 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폭행보다 더 1등으로 올라온 게 사기거든요. 그 사기가 거짓말이고 그게 선거법으로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도 이 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국토위에서는 전세 사기 이런 게 다 허위사실 공표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고 한데 네. 그거를 내놓고 범죄가 되지 않게 하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네. 선거판 자체를 어지럽혀도 한 명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모든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방미 의원으로 미국을 네.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이거 뭐 시간이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거 전문 분야로서 또 이렇게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선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쪽 미국 전문가들이랑 미국 쪽에서 한국 전문가분들하고 곧바로 이제 전략 포럼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여름에 이미 잡아줬습니다. 이미 그랬군요. 그때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길지 해리슨이 이길지도 모르지만 대선 이후에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양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 이외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인데 저는 네, 국토위원회인 국토위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자동차,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배터리 자동차 관련돼서는 요 앞선 정부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에 네. 투자를 해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그렇죠. 있고 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진출하신 이제 우리 기업인들도 만나서 현장 분위기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아니 다르지 않느냐. 모든 나라와 똑같은 것과 동맹국이 똑같다면 동맹의 가치가 비단 안보에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와 이 군사적 안보가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경우는 정말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고 네. 해당 주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내각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제 좋은 이 응답들을 이제 뭐 정부가 아직 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응답은 아니지만 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각계 지도층들과 의원들로부터 좋은 화답을 받아왔습니다. 네. 부상 중에 휠체어 타시고 미국까지 갔다 오셨네요. 네. 성과가 네.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네. 곧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부산 연제구에서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지금 3선을 하신 네. 거죠. 예, 20년 전에도 하셨고 네. 20년 만에 이번에 다시 또 하셨습니다. 여러 이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네. 그만큼 각오도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17대에 기회를 주셨던 것도 19대에 다시 이번에 또 8년 만에 기회를 주신 것도 다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쭉 온 것보다는 조금 좋은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현장을 정말 발로 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 보고서를 통해서 보거나 또는 정제되게 얘기를 듣는 것 이외에
제 자신이 공직에 있지 않으면서 8년을 소위 바닥을 다녔으니까 네.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상을 탔는데 저에 대해서는 발품 팔아 뭐 한 땀 한 땀 뭐 이런 이제 그 코멘트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부산에서 전세 사기는 다른 지역 전세 사기하고 조금 더 다르게 억울한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 덕분에 이번에 국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소개를 하자면 이제 허그에 주택보증기금에 네. 이렇게 보증기금 들어 있으니까 혹시 문제 생겨도 내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있는데 네. 세상에 전세 사기범들이 이 보증 들 때도 서류를 거짓말로 해서 조작을 했군요.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들어와서 살고 있고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생긴 세대가 99세대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일반 전세 사기 특별법하고는 또 상황이 조금 네. 다른데 이 부분이 현행 법으로는 바로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안을 냈고 여야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해 주시기로 이렇게 지금 그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미 저 마음의 상처도 크고 여러 가지 손실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 구제해 줄 수 있는 길도 열리고요.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와 보니까 이렇게 직접 우리 삶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요즘에는 다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오히려 이렇게 택시 잡기 어려우시죠. 네, 그리고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네. 환자나 이런 분들 있는데 이번에 그 카카오 택시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CU 대표님 양쪽에 잘 협의를 해서 편의점에서 꼭 물건 사지 않아도 예, 그 카카오 택시 불러주는 소위 거점 역할을 해주도록 양 대표가 MOU 체결하는데 제가 가운데서 또 중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를 위한 이런 일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상임이라 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현장형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또 대변하는 22대 의정 활동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모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방과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두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쾌차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